저는 성인 대상으로 유튜브 비즈니스 교육을 한 지 3년 차입니다. 38만 구독자를 모았고요. 강의로 월 최대 매출 1억까지 해봤어요. 최대 매출입니다. 매번 그렇게 번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강의팔이죠. 강의팔면 강의팔이에요. 그런데 이제 강의, 전자책 팔이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한동안 진짜 대강의팔이의 시대였잖아요. 진짜 너도 나도 팔았어. 전자책도 만들어 팔고 실제로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확실히 많이 죽었습니다. 잘 팔던 분들도 예전만큼 안 팔리네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여전히 강의나 전자책 같은 지식 상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앞으로도 강의라는 이 상품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요, 예전 같지 않아요. 강의 만들고 SNS에서 홍보해서 팔면은 부자 된다? 이 공식은 이제 보편적인 공식이 아닙니다. 그게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과 뭔 상관이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첫 번째는요, 많은 분들이 수익화 아이템으로 강의나 전자책 같은 지식 상품을 고민합니다. 직장인 분들은 SNS 부업으로 이걸 팔아볼까 고민을 하고요. 다른 분야 일을 하시던 분들은 피봇 대상으로 수익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지식 상품은 대부분 마진이잖아요. 그래서 피봇 대상으로 강의나 전자책 팔아볼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야기를 모르고 여러분이 강의나 지식 상품에 도전을 한다? 노력은 오지게 했는데 안 팔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 내가 지식 상품을 팔 거라면 어떤 요소들을 넣어야 하고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이 지식 상품 시장에 잠재 고객일 수 있잖아요. 강의 시청을 즐기시는 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백날 강의 구매만 하고 안 듣잖아요. 안 듣고 안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의지 부족 문제일 수도 있는데 애당초 잘못된 강의를 고른 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요, 여러분이 배우기 위해서 강의, 교육을 선택할 때요,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요즘 지식 상품의 몰락이 진행되고 있는 시대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왜 강의, 지식 상품이 예전만큼 팔리지 않을까? 이유를 설명해 보면요, 첫 번째는 소비자들이 가치 대비 과한 가격, 고가에 질려버렸습니다.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심지어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강의도 많았거든요. 저는 그런데 1000만 원이건 1억이건 가격이 얼마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700만 원짜리 구매 제안을 받았거든요. 교육은 아닌데 어쨌든 전자상품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제안이 전혀 비싸다고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저의 시간을 확실하게 아껴주고 뭔가 사업의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그런 제안이었어요. 저는 그 제안이 1000만 원짜리였어도 살 사람은 사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값어치를 못하면서 검증도 안 된 지식 상품을 300만 원, 500만 원으로 판다? 그게 문제인 거고요. 더 문제는 필요한 사람한테만 팔아야 되는데 아무한테나 이게 필요한 것처럼 포장해서 판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치 대비 과한 가격에 질려버린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 강의를 많이 사다 보니까 지갑이 비어버렸어요. 아까 제가 이게 뭔가 필요하지 않은데 필요한 것처럼 포장해서 판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진짜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거 파는 분들이 판매 기술이 진짜 예술이에요. 4-5시간 라이브를 해서 파는데 오지게 잘 팝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이 사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가용 자금이 없고 요즘 경기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지식 상품 시장이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강의를 사도 실천을 안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인데요, 우리가 뭔가를 배워도 실천을 안 하면 아무런 결과가 안 나옵니다. 현우진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도 자습을 안 하면 성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스타 강사들의 강의도 현강이라고 하죠. 실제 가서 강의를 들으면요, 조교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숙제 검사 겁나 빡세게 돌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직접 관리를 안 하고 온라인으로만 수강한다? 그러면 온라인 강의들이 대부분 비교적 쌉니다. 메가스터디 프리패스 그 강의의 가치에 비하면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가치에 비례해서 가격이 매겨지는 거죠. 현장 강의 관리 들어가는 건 훨씬 더 비싸고 재수학원은 더 비싸고. 그런데 대부분의 성인 교육은 어때요? 자, 알려줬죠? 알려줬으니까 이제 알아서 하세요. 안 하면 네 책임. 물론 어른인데 알아서 해야죠. 그런데 이게 선생님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안 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거는 맞아요. 근데 그냥 내버려두고 아예 애당초 시킬 생각도 안 했으면서 안 해? 네 책임. 이거는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가격이라도 싸게 받아야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깨달은 겁니다. 아, 강의 듣는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구나. 실천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 실천은 안 도와주네. 그래서 지식시장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상품이 죽고 있는 네 번째 이유는요. 지식 그 자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요즘에 강사들이 알려주는 내용 중에 AI한테 물어봐서 안 나오는 내용이 없어요. 저도 강의를 판매했었고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교육하는 내용 중 AI에게 물어봤을 때 안 나오는 내용은 제 개인의 경험이나 수강생들의 사례 이런 거밖에 없어요. 즉 지식은 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실천해봤더니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더라. 지식은 이렇게 많은데 그중에 이게 더 중요한 거더라. 이런 식으로 경험과 노하우에 대한 거 말고는 AI가 다 압니다. 그런데 많은 강의가 아직도 지식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지식만 배울 거면 AI한테 물어보지. 너한테 왜 가냐? 그러다 보니까 안 사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학습하고 싶잖아요. AI한테 내가 이걸 배우고 싶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줘 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알려줘요. 요즘 제가 바이브 코딩에 한참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처음에는 뭐 MCP가 뭔 소리인지 CLI가 뭔지 뭐 에이전트 스킬스 이게 뭔지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제가 제미나이한테 내가 바이브 코딩을 공부하고 있는데 용어를 하나도 모르겠거든. 중학생한테 설명한다 생각하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줄래? 라고 했더니요. 진짜 이런 족집게 강사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면요. 지식상품, 강의랑 전자책으로 대표되는 지식상품이 죽어가고 있다. 그 이유 첫 번째, 가치 대비 고가의 소비자들이 질려버렸다. 두 번째, 그로 인해 지갑이 많이 비었다. 세 번째, 들어도 실천을 안 하더라. 결국 실천이 문제인데 실천은 책임져 주지 않더라. 네 번째, 지식은 이제 가치가 없다. 자, 그러면 상황이 이런데 여러분이 기존에 봤던 많은 강의들처럼 지식만 전달하고 비싼 강의를 비싼 가격에 팔겠다 이런 전략을 선택하시면요 100% 실패할 겁니다. 그런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면 안 팔릴 거고요. 여러분이 소비자로 소비를 하려고 해도 중도에 포기해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식을 파는 교육 형태의 상품은 다 죽은 거냐? 아닙니다. 제가 말했던 문제들을요 해결하고 잘 팔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서비스가 존재해요. 그냥 잘 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상품과 서비스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상품 서비스들의 특징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이 판매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제가 알려드릴 성격들을 더해야 잘 팔릴 거고요. 소비자라면 이런 성격을 가진 프로그램들을 선택하셔야 할 겁니다. 잠깐,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비즈니스나 소셜미디어 같은 관련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고정 댓글을 클릭해 제 뉴스레터를 한번 신청해 보세요. 매주 이런 유익한 비즈니스 관련 인사이트를 여러분의 메일함에 제가 꽂아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이 시대에 선택해도 되는 유익한 지식 비즈니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첫 번째, 명확한 타겟입니다. 지식 상품의 최대 장점이 뭐냐면요, 어디에 있는 누구한테나 팔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식 상품의 최대 문제점도 어디에 있는 누구한테나 판다는 거예요. 즉 시공간적 제약이 없다 보니까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까지 팔아버리는 그런 문제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중에 부업 강의가 진짜 많잖아요. 근데 세상에 돈 벌 수 있는 부업의 종류는 끝이 없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부업들 중에서 이 중에 전업주부한테 좀 더 적합한 게 있고 직장인이 퇴근하고 하는데 좀 더 적합한 게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같은 주부라고 해도 학력 수준이라거나 여유 시간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적합한 유형이 다 다르잖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똑같은 강의를 팔아도 이 강의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좋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알려주고 그게 내 상황에도 맞아. 그게 좋은 강의고 좋은 교육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라고 하는 거 없이 하루 3분이면 한 달에 100만 원. 1년이면 10억. 뭐 이런 후킹 문구만 해가지고 세상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파는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놈들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은요, 이거는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해주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어그로 안 끌어도 이거 나에게 필요한 거네 싶으면은 사요. 어그로를 막 과하게 끌고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남발하는 이유는 뾰족하게 대상을 안 정해놓고 무작정 많이 팔려고 하니까 그런 어그로가 난무하는 겁니다. 사례를 보여드릴까요? 꾸준하게 계속 잘된, 잠깐 돈 벌고 망하는 서비스들 말고 꾸준하게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교육 서비스 중에서 패스트 캠퍼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예 컨셉이 실무 교육이에요. 현업에서 전문가들이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킬을 가르친다가 컨셉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강의들도요. 물론 전부는 아닌데 대체로 이 강의는 누가 들어야 된다라는 게 명확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강의를 열어보니까 이런 강의가 있어요. 로보틱스와 3D 비전 개발을 위한 슬램 바이블? 저는 뭔 소린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예 자율주행과 로보틱스에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 보라 라고 만들어진 전문 강의더라고요. 이렇게 타겟이 뾰족하고 제공 가치가 명확한 강의는요. 뭐 아무리 사람들이 강의에 질렸네 어쩐데 해도 필요한 사람들은 삽니다. 왜?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보니까.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사기 때문에 만족도도 높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판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지식상품을 판다라고 하면요. 명확한 타겟을 정하고 파셔야 합니다. 정말로 이 교육상품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정의하고 그 사람들에게 팔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소비자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나 보라고 하는 소리네. 이런 공감이 되는 제품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육상품의 두 번째 특징은요. 환경입니다. 결국엔요. 아무리 좋은 걸 배워도요. 내가 그걸 써먹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실천이라고 하는 게 의지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의지로 뭐를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진작 서울대 갔을 거고요. 진작 한 100억 1000억 벌었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교육의 필수 요소는 뭐냐면요. 환경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지식 상품 서비스는 결국에는 그 지식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얼마나 잘 만들어주냐. 결국에는 이 포인트로 귀결이 되거든요. 알렉스 올모즈라고 해외에서 가장 유명한 비즈니스 크리에이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지력 대신 환경을 팔아라. 완전 맞는 말이고 완전 동의합니다. 인간은요.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게 바로 환경의 힘이에요. 일상에서 이걸 잘 보여주는 비즈니스 사례를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도 다 아는 비즈니스입니다. 기숙사 재수학원이 있어요. 기숙사 재수학원 들어가면요. 확실하게 성적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평균적으로 기숙사형, 그냥 일반 재수학원 말고 기숙형 재수학원 들어간 학생들이요. 평균 60-70% 이상 성적이 오른대요. 가장 흔한 사례는 전체 수능 등급 합산해서 한 2에서 4등급 정도. 언어도 1등급 오르고 외국어도 1등급 오르고 수학도 1등급 오르고 뭐 이런 사례. 그런 사례는 많고요. 간혹 전체 합쳐서 막 등급 합산 10등급 이렇게 올라가는 미친 사례들도 나와요. 이게 왜 가능합니까? 환경 설정의 끝판왕이거든요. 폰 뺏어가지 모든 것이 공부만 할 수 있게 맞춰져 있잖아요. 여기서도 안 한다.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근데 어쨌든 환경이 되다 보니까 할 확률이 높죠. 그냥 통제 안 하고 재수만 해 그러면은 스터디를 한다고 모여서 연애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제가 SNS 기반으로 비즈니스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맘 같으면은 번외 프로그램이나 특별 프로그램으로 한 일주일 합숙 프로그램을 해볼까. 가둬놓고 자 상품 만들기 전에 못 나갑니다. 오늘 콘텐츠 몇 개 올리기 전에 퇴근 못 합니다. 가둬놓고 계속 시키는 거예요.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런 목적 있죠. 결혼하신 분들은 그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서 일주일 나갔다 오겠다는데 이렇게 가정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뭔가 합법적 외출? 자, 아무튼 뭔가 재밌을 것 같잖아. 그때 그런 거 런칭하는 거 알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뉴스레터 구독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거기서 판매할 거예요. 자, 아무튼 환경을 팔면은 결국에는 실천하게 되더라. 그리고 그렇게 실천을 해서 성과가 나오는 비즈니스다? 그러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반영해서 잘 되는 지식 상품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광고 아닙니다. 비즈니스 PT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여기는 제 전 직장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예전에 일했어요. 근데 뭐 광고를 받은 것도 없고 여기서 부탁을 받은 것도 없는데 어쨌든 환경 설정을 잘하는 비즈니스예요. 구신사임당 주원규 PD님이 메인 강사로 계시는 곳인데 SNS로 매출을 일으키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근데 그냥 강의만 주는 게 아니라 여기는 1대1로 트레이너가 붙습니다. 선생님이라기보단 이분들이 매니저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이 매니저들한테 숙제 검사 받아야 되고요. 일주일 내내 매니저가 나를 갈고요. 숙제하라고. 그러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지금 판매하고 있진 않아요. 디지털 레버리지 부트캠프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분기에 한 번만 모집을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역시나 뉴스레터 구독해 놓으시면 되고요. 어쨌든 제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워낙 성과가 좋게 나와서 공유를 좀 드리면 저는 6인 1조 조 시스템을 적용했어요. 그리고 각 개인이 수행하는 거 예를 들어 내가 과제를 하는 게
내 점수로만 채점되는 게 아니라 조 점수의 합산이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기 싫어 죽겠어. 귀찮아. 근데 내가 안 하면 조에 피해가 가니까 미안해서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미안해서 하더라고. 그래서 환경을 뭘로 만든 겁니까? 사회적 압박으로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매일매일 수행해야 할 미션이 나가거든요. 근데 일일 미션 있고 주간 미션이 있어요. 4주 과정인데 4주 과정 전체 통틀어서 일일 미션 수행률이 90%가 넘습니다. 강의 수강한 거 말고요. 강의 수강하고 배워서 콘텐츠를 하루에 하나씩 올렸냐. 일일 미션 수행률이 90%가 넘어요. 제 서비스긴 하지만은 저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성취다 라고 생각해서 자랑할 겸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요. 지식을 팔지 말고 환경을 팔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식 상품을 판매할 거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지식 상품 판매자들이 좀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아가 비대해가지고 야 내가 알려주는 지식이 짱이야. 이 강의만 들어도 충분해. 강의 퀄리티만 좋으면 돼.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안 충분해요. 당신 강의가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고일 수도 있지만 소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차이는 어디서 납니까? 지식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소비자라면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지식 상품이 환경을 얼마나 잘 만들어주고 있는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의들이 보통 휘황찬란한 약속을 해요. 얼마 벌 수 있고 얼마 될 수 있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간의 의지로는 안 돼요. 그러니 진짜로 내가 그걸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가 이걸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식 서비스의 세 번째 요소는요. 재미입니다. 인간의 의지력이 참 약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사람들이 의지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꾸준하게 반복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취미생활이라던가 친구들을 만나던가 그런 것들은 꾸준하게 합니다. 왜 꾸준하게 할까요? 결국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관건은 실천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도 실천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오래 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스타 강사분들 중에 오래 살아남고 사랑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재미있는 말빨 좋은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은 정승재 선생님이 그렇게 되게 인기가 많고요. 예전에는 뭐 여러 선생님이 있지만 혹시 여러분 그 나이를 알 수 있는데 이기상 선생님이라고 아세요? 한국지리 선생님인데 와 진짜 속된 말로 존나 웃기거든요. 한국지리 선생님인데 저는 한국지리를 안 했어요. 경제했는데 한국지리를 안 하는데 가끔 찾아봤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그러면 여러분 야 선생이 수업만 잘하면 되지 뭐 재밌기까지 해야 돼? 오 이건 진짜 뭘 모르는 소리입니다. 왜? 일단 아무리 내용이 좋고 수업을 잘해도 귀에 들려야죠. 들어야죠. 일단 집중이 돼야죠. 인간의 심리가 누가 말만 유창하게 하고 유익한 정보를 알려준다고 해서 듣지 않아요. 뭔가 쫑긋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선생님들 참 수업 좋다라고 생각했던 선생님들이 재미있게 수업하는 선생님인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지식 상품은 재미있게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습니다. 말을 재미있게 하거나 텍스트를 글을 재미있게 쓰거나 그러면 좋긴 해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개인의 능력치에 상당히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데 개인 능력치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재미를 만들어 놓는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가령 월급쟁이 부자들이라고 부동산 강의하는 거기죠. 여기도 광고 아닙니다. 저랑 아무 관계 없고 저랑 거래 한번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요. 수강생들이 같이 임장을 다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후기들 보면 되게 좋더라고요. 같이 가니까 더 재밌더라. 솔직히 당연히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가면 더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밥도 같이 먹고 같이 돌아다니고 집에 대해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고요. 해외 유튜버 중에 알리 압달이라고 있습니다. 알리 압달이란 유튜버가 파트타임 유튜버라는 서비스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파트타임 유튜버가 진짜 재밌어요. 유튜버로 성장하기 위한 커리큘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커리큘럼 중간중간에 과제를 수행할수록요. 레벨이 올라요. 레벨을 진짜 눈에 보이게 구현을 해놨어. 그래서 뭘 완성하셨습니까? 짜잔 축하합니다. 레벨 2가 됐습니다. 이렇게 돼요. 골드 다이아 이렇게 올라가요. 어디서 많이 봤죠? 롤이랑 똑같잖아요. 이런 과정, 뭔가 내가 과제를 성취하고 레벨이 올라가면은 배지를 주고 등급을 매겨주고 숫자를 바꿔주고 이게 뭐라고 사람들이 이런 거에 열광합니다.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지속해야 합니다. 지속하려면 어때야 돼요? 재미있어야 해요. 이런 게이미피케이션,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앞으로 살아남을 겁니다. 이제 지식은 정말로 죽었습니다. 결국 남은 건요. 사람이에요. 인간 본연의 재미를 추구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줘야 합니다. 그런 비즈니스들만이 생존할 거고요. 그런 비즈니스에 참여해야 여러분도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정리하면 강의와 전자책의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한동안 대강의파리의 시대였는데 이제는 예전만큼 안 팔립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 판에 신규 사업자로 뛰어든다? 아니면은 내가 수강생이 되고 싶다? 그러면 다음 기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타겟.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가치를 제공하겠다라는 게 명확한 상품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 의지력으로는 안 됩니다. 메가스터디 재수학원처럼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설정이 필요합니다. 1대1 매니저가 붙건 조별 점수 시스템이 있건 사회적 압박을 만들건 뭔가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살아남습니다. 세 번째는요, 재미입니다. 지속하려면 재밌어야 돼요. 스타 강사들이 정승재 선생님, 이기상 선생님 같은 분들이 오래 생존하는 이유는 재밌기 때문입니다.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요. 지식만 파는 시대는 정말 끝났습니다. 명확한 가치를 제공하고 환경을 제공하고 재미를 제공하는 비즈니스가 앞으로 살아남을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이런 유익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받고 싶으시다면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해서 제 뉴스레터 신청해 주시면요, 매주 여러분의 이메일함에 인사이트를 담은 콘텐츠를 꽂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